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전 10시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초등교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벌써 2탄을 맞이를 했습니다. 아, 네. 제가 두 번째로. 자, 오늘은 특별히 아마 기대하시고 기다리셨던 분들 정말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2탄은 입시 설계 초등부터 시작하라 라는 주제로 여러분 찾아뵙는데요. 아무래도 뭐 교육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분들 워낙 많잖아요. 그런데 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입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한 어떤 한 단계, 한 어떤 입문 단계가 입시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입시 어떻게 하면 조금 잘할 수 있을까요? 라는 궁금증 많으실 겁니다. 오늘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분들 찾아주실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댓글 열심히 달아주시고 또 질문도 달아주세요. 옆에 계신 저희 전문가분 잠시 뒤에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요. 다 궁금증 해결해 드릴 겁니다. 자, 실시간 댓글 열심히 참여해 주신 분들 저희가 추첨해서 10분께 입시 관련된 책을 선물을 해 드릴 건데요. 자, 진동섭 선생님,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직접 쓴 책 이렇게 2권과 요즘에 굉장히 인기가 많은 초등 공부 전략 이렇게 3권 중에서 여러분께 선물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 직접 우리 선생님께서 사인까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인된 책을 직접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좀 소문도 많이 내주시고요. 자, 그러면 먼저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초등교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함께 진행하고 있는 교사 출신 아나운서 이자연이고요. 저는 오늘 아들 둘 엄마이기 때문에 사심 네. 가득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네, 지금. 수요자시네요. 네, 그렇죠. 자, 저도 정말 진심으로 경청하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실 전문가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접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전서울대 입학사정관 진동섭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아니, 입학사정관뿐만 아니라 또 항상 붙는 수식어가 있잖아요. 우리 예. 스카이캐슬의 김주영 선생님의 실제 모델. 네. 우리 스행님이시잖아요, 스행님. 네. 자, 그래서 오늘 그 스카이캐슬의 스행님처럼 조금 어떻게 하면 입시에 유리할 수 있는지,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좀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행님 얘기가 나올 네, 때 네. 많이 인터뷰를 했는데 네. 사실 그 스행님의 말씀은 네. 다 맞지는 않거든요. 그런가요? 제 말만 전적으로 믿으시면 됩니다. 오늘 그러면 스행님만 전적으로 믿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벌써 많은 분들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기다리고 고대했습니다. 많은 분들께 전달도 해주신다고 해주시고요. 반갑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 지금 스행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스행님께서 오늘 해주실 초등교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주제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입시 설계 초등부터 시작하라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뭐 입시 정말 관심 많으시고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입시와 관련된 우리가 갖고 있는 좀 일반적인 궁금증들, 요즘에 좀 이런 게 이슈던데요. 너무 궁금해요 하는 좀 그런 대중적인 궁금증들을 저희가 좀 미리 추려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궁금증부터 우리 선생님께 여쭤보면서 좀 시작을 해볼까 해요. 자, 저희 첫 번째 질문은요.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네. 고교학점제가 생긴다고. 네. 그리고 이미 중학교에서는 뭐 자율학기제, 뭐 이런 것들도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제가 학교 다녔을 때랑은 많이 달라지고 있고 또 이 고교학점제라는 것 자체도 지금의 약간 교육 과정하고는 굉장히 색다른 어떤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현재 초등학교 6학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2025년부터 시작되는 고교학점제 어떤 내용인가요? 알아듣기 쉽게 대중적으로 얘기하면 네. 이제 교육에 2가지 문제가 있어요. 네. 하나는 아이들이 학교 와서 자지 않고 좀 네. 깨워서 뭔가 공부를 네. 좀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데 애들은 계속 자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뭐 수업료를 내는 거냐, 뭐 여관비를 네. 내는 거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공부를
학생들이 잘해야 된다. 그러려면 네. 아이에게 공부 안 하면 F. 근데 대학처럼 하는 거죠. F를 준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발표된 것으로는 F라는 말을 쓰지 않고 네. incomplete에서 I라고 해요. 네. 이제 그렇게 만들어서 학생들 공부를 잘 시키겠다. 그런데 학교가 뭐 미적분, 철학, 네. 뭐 세계사 이런 과목들을 지정해가지고 네. 누구나 다 어려운 걸 배워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학생이 졸업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내가 국문과 갈 건데 미적분이 왜 필요해요? 그럴 수도 있고요. 네. 네, 그러기 때문에 과목 선택을 하게 네.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학점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학생의 수업을 제대로 잘 하도록 F를 줄 수도 있다. 그다음 네. 과목을 선택하도록 자유를 주겠다. 네. 네, 이런 내용입니다. 네. 네. 그러면 이 고교 학점제에서는 조금 형태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네. 고교학점제의 그 중요한 점이 뭐냐면 네. 이제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학생들의 어떤 그 지식을 습득하는 능력, 네. 혹은 지식을 습득해서 발표하는 능력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길러주고 네. 하거든요. 네. 네. 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이제 학생이 뭔가를 해보는 거죠. 옛날 네. 같으면 네, 쌀에다가 물을 1.2배를 보면 밥이 된다. 네, 여기까지 네. 알아요. 네, 알긴 알죠. 밥을 해봐. 그럼 못해요. 못하죠. 네. 이건 이제 미래사회에 적합한 교육이 아니라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학생이 스스로 이제 뭔가 해봐야 되는 이런 음. 이제 활동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이제 먹여주는 수업이 아니라 아. 네가 필요한 건 찾아 먹고 직접 해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갈수록 조사하고 발표하고 뭐 이런 활동들이 많아요. 네. 초등학교부터 고3까지 교과서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네. 네, 그것이 이제 수행평가에 반영이 돼서 네. 학교 성적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아. 예전에는 그냥 점수 좋은 학생, 네. 선택형 문제에서 잘 고르는 학생이 네. 공부 잘하는 학생이었는데 네. 지금은 글 잘 쓰고 책 잘 읽어내서 네. 뭐 발표 잘하고 네. 이런 학생으로 우수한 학생이 이제 개념이 달라지게 되죠. 아. 그래서 가면 갈수록 학생들에게 문해력이 중요하다, 네. 독서와 논술 능력이 중요하다 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네. 고교학점제가 되면 더 이제 그런 것이 강조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저희 때 같으면 그냥 시간표가 짜여져 있고 그 과목에 맞춰서 교과서를 꺼내서 그냥 수업 듣고 약간 수동적인 그런 과정이었다면 네, 네. 자기주도적으로 본인에게 필요한 것들을 수업을 듣고 좀 더 적극적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려는 그런 제도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근데 네. 이제 선택을 주기 시작한 네. 건 7차 교육과정 때부터라서 네. 고등학교에 2002년에 입학한 학생부터 선택을 주긴 했어요. 네. 네. 근데 그때는 학생 수가 많고 네. 학급당 학생 수도 많아가지고 그렇죠. 선택을 제대로 못 줬는데 음. 지금은 빈 교실도 많고요. 학급당 학생도 얼마 안 돼서 네. 분반을 자유롭게 좀 할 수가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예전보다 음.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늘어난 거죠. 아, 네. 그렇군요. 지금 댓글에 벌써 시작부터 너무 뜨겁고요. 드라마 속에 쌤님을 만나게 돼서 영광이라고 댓글 달아주신 분도 계시고요. 반갑습니다. 뭐 결국 책이네요. 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도 많고요. 네. 자, 지금 드라마 속에 그 선생님께서 실제로 나오셔서 여러분께 아주 궁금증들을 아주 샅샅이 파헤쳐서 지금 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질문 그럼 이어서 좀 가볼게요. 그러면 이제 현 초등 6학년이 치를 수 있는 2028년도에는 서논술형 수능이 치러줄 수도 있다고요, 선생님?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사실 제가 수능 봤을 때는 그냥 고르는 거였거든요. 네. 아,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군요. 예. 네. 근데 이제 그 입시는 네. 예전에는 이제 아주 간단한 방향이었어요. 네. 네, 뭐 학력고사, 수능 네. 이게 다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좀 더 다양한 능력을 측정하고 싶으니까 논술고사 이런 게 부과가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처럼 그 학생들에게 입시라는 것이 이제 자기에 맞게 고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맞고 네. 좀 다양하게 해주는 게 맞지 않냐. 네. 네, 그런데 입시가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해서 네. 이제 입시는 다시 단순화돼서요. 아, 수시는 학생부하고 네. 논술, 그다음에 네. 정시는 이제 수능 이렇게 그 전형 요소라고 하죠. 전형 요소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네.
그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수능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언제 시작해도 수능은 잘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애들이 학교를 제대로 안 다녔잖아요. 그렇죠. 저희 때는 1년만 공부해도 그래서 잘 보기도 학교 하고요. 우등생이 사회 우등생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학교 우등생이 사회 우등생이 안 될 가능성이 너무 높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사회에 나와서도 제대로 적응할 수 있게 입시 제도가 이끌어야 된다. 네. 근데 우리 수능은 선택형 아니냐. 네. 보기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질문을 해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면 답은 뭐죠? 보기를 주세요가 답이에요. 아, 그렇군요. 보기가 없으면 생각이 없는 아이들이 음. 너무 많이 길러진다. 그래서 수능을 좀 생각하는 내용으로 바꿨으면 좋지 않겠냐. 네. 그래서 미래형 수능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음. 아직 어떤 게 결정되지는 않았어요. 네. 미래형 수능이라는 게 있다. 어. 근데 입시제도 안에서 보면 네. 학교 성적이 나오니까 이제 종합전형은 물론 가능하고요. 네. 그런데 이 교과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성적 가지고 그냥 뽑는 거죠. 성적 네. 좋은 학생들. 네. 근데 이게 절대평가라고 하는 그 성취평가제라는 이름으로 사용하는 이 제도는 네. 이제 A, B, C, D, E가 있으면 A의 비율이 5%인 과목도 있고 95%인 과목도 있어요. 그렇죠. 반대로 똑같은 과목인데 어떤 학교는 95%가 A고 어떤 학교는 5%만 A를 주는 네. 이제 선생님에 따라 달라지는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네. 교과 전형이 좀 어려워지겠죠. 음. 그래서 이제 종합 전형이 가능하니까 종합 전형으로 많은 학생들을 선발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한편으로 보면 이제 수능도 네. 그런 좀 미래형으로 미래에 적응할 수 있는 학생으로 길러내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아. 그래가지고 선원수령을 할까 하는데 네. 어려운 점이 뭐냐면 선원수령 수능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세요? 어떻게 점수를 매길까? 일단 문제가 뭘까? 네. 어떤 분은 그 학교 시험처럼 선택형 문제 있는데 네. 서술형 문제가 좀 끼어 있는 거 아니야? 네. 어떤 분은 그 논술고사처럼 내겠지. 어떤 분은 네. 단독과제형으로 네. 그냥 제시문이 있는 거죠. 네, 네. 뭐 철학은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있나? 뭐 이런 이제 네. 이런 문제일까?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그렇죠. 근데 결정은 언제 하냐면 2024년 2월에 한다. 왜 그때냐? 네. 이제 대학 입시에 대해서는 4년 예고제로 하게 돼 있는데요. 네. 지금 6학년 학생들이 중학교 2학년 마치는 2월 달 그때는 알려주게 돼 있어요. 그래야지 좀 미리 중3이 될 때 음. 내가 어떤 학교를 갈지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네. 그래서 예고된 날은 2024년 2월이다. 그러니까 아직 결정하려면 멀었죠. 네. 3년 남았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선원 수령 진짜 해? 이런 논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수능을 없애? 이런 논의도 있고요. 뭐 다양한 네. 논의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런 네, 가능성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네. 중요한 문제는 학교 성적이든 네. 아니면 수능이 선원 수령으로 바뀌든 제일 중요한 능력이 네. 일단 독서, 토론, 논술 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렇죠.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네.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그러면 이제 현 초등학생이 입시를 치르는 그 시점이 되면 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많은 것들이 좀 바뀌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초등학생들 지금 어떤 좀 역량을 키워 나가야 할지 그리고 초등학생 때 좀 이런 것들 미리 준비해 놓으면 좋아요라고 조금 팁을 주신다면요. 중요한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는 게 이제 OECD에서 네. 2030 뭐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2030년대 학생들이 살아갈 때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는 것이 네. 이제 뭐 일단 웰빙이에요. 목표는. 잘 사는 것. 예, 웰빙. 네. 행복하게 사는 거죠. 행복하게. 교육의 목표라는 게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네. 어떤 사람은 뭐 연구를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 공헌하고, 어떤 사람은 뭐 그냥 나 혼자 알아서 잘 살면 되고. 네. 근데 이제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이제 네 가지 스킬이라는 것이 부분으로 있는데, 네. 거기서 제시하는 게 문해력, 소리력, 그다음에 데이터 문해력, 디지털 문해력. 근데 밑에 있는 두 개는 이제 AI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네. 이제 교육부 차원이거나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도 AI 교육을 이제 시작하고 있어요. 네. 충분하냐 하지 않냐 하는 문제는 또 별개고 네. 이제 앞으로 열심히 하겠죠.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 AI와 관련된 교육을 받으려고 하면 네. 필요한 게 AI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이제 수학을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확률과 통계가 필요해요. 뭐 미적분이 필요해요.
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수리력이 없으면 그 다음 단계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리력이 필요합니다. 네. 그 앞에 있는 게 뭐냐면 모든 지식은 책으로부터 얻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뭐 영상이 어떠냐 네, 그런데 네. 기본적으로 영상은 네. 오래 걸리잖아요. 네, 네. 봐야 되는데 시간 선택이 어렵고 네. 그래서 책을 통해서 배운다. 그게 뭐냐? 네. 문해력이다. 그래서 문해력의 시대다. 그렇군요. 더군다나 애들은 네. 영상 시대라 가지고 이미지 영상에만 빠져 있고 네. 책을 잘 안 읽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더 힘들죠. 맞아요. 예전 같으면 집에 책만 사놓으면 애가 할 게 없으니까 책을 읽는데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질문 네. 필요한 역량이 뭐냐 네. 그런데 일단 독서가 필요한 거죠. 읽고 네. 쓰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근데 애들은 뭐 기껏해야 스마트폰에다가 헐 뭐 리얼 정말 뭐 이런 네. 얘기로 뭐 하고 실제로 글에 내용이 없는 것만 쓰고 나머지는 다 뭐 영상으로 찍었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독서가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독서는 금방 안 이루어져요. 그렇죠. 수능 공부는 고등학교 2, 3학년 때 해가지고도 된다고 했었는데 네.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애들이 국어 시험 보려면 긴 글을 뭐 A4 한 장보다 조금 더 긴 글을 읽어야 되는데 네, 무슨 네. 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맞아요. 어휘력도 떨어지고. 맞아요. 기억하시잖아요. 뭐 사흘인데 4일을 왜 3일이라고 그러냐. 맞아요. 그런 논리 있었던 것처럼요. 그래서 독서 역량은 아주 그 A4 한 장을 1000장까지 쌓아 올리는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아주 천천히 들죠. 네.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10년 동안 네. 여러 가지를 책을 고르는 전략, 그다음에 책을 읽는 전략, 네. 그다음 독후 활동 전략 이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학교 공부를 통해서 책을 잘 읽을 수 있고 네. 발표도 잘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네. 잘 안 돼요.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엄마의 네. 목표는 뭐냐면 우리 애가 네. 뭐 최고의 대학을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쵸. 학교에서 하는 건 선생님 해보셨으니까 네. 중간 그룹 정도를 놓고 그쵸.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네. 한 학기에 책 한 권 읽기. 어렵죠.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거 잘 따라가면야 좋겠지만 어머님들 마음은 우리 아이가 좀 집에서도 책도 많이 읽고 네, 활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왜 요즘에 뭐 독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커리큘럼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실제로 네. 지도를 하기 위해서 네. 학생들에게 네. 이런 뭐 글 읽고 혹은 토론하고 네. 또 글 쓰고 이런 것들을 이제 습관이 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네. 그런 프로그램들이 하죠. 네. 학교에서 잘 따라가면 좋은데 그거 가지고 좀 부족하면 이제 레포가 형성되는 선생님과 네, 할 수 있게 네. 이렇게 하면 의미가 있고요. 결국 목표는 이제 네. 고3 때 대학 갖는다는 게 목표라면 그쵸. 물론 이제 큰 과정 중에 하나지만 네네.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두껍고 어려운 책을 잘 읽어내는 네. 거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서울대학교에 입학하게 될 때 자기소개서에다가 네. 이제 자기가 읽은 책, 나를 바꾼 책, 네. 뭐 이런 책 3권을 쓰게 돼 있는데 네. 제일 많이 읽었다는 책이 한 500페이지 정도 되는 뭐 정의란 무엇인가, 뭐 이기적 네. 유전자 네, 이런 네, 책들이에요. 그 정도를 읽는 것을 목표로 해서 네. 가는데 이제 너무 어릴 때 초등학생한테 이기적 유전자 읽어 못 읽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과식하지 않게 해야 된다.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좀 독서를 어렸을 때부터 재미있고 꾸준하게 약간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그런 그 독서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좀 재미있게 접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재밌게 접근하는데 그 재밌게 하는 방법을 되게 이제 전문가들이 아시니까 그쵸. 예, 그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네. 잘 참여해서 네. 기반을 닦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좀 독서를 많이 하는 것들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전 서울대 입학사정관으로서 알고 있는, 이거 저도 궁금해요. 입시 비밀이 있을까요, 선생님? 근데 네. 갈수록 그 정량 평가보다는 정성 평가를 하는데 네. 그 기업에서 그 사원 뽑는 거나 비슷합니다. 아. 면접 많이 보고 네. 저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지. 근데 첫째는 일 잘하고. 네. 근데 일 잘하기 전에 들어와가지고 자기 혼자서 그 심성이 좀 이상해서 어울리지 못하면 팀워크가 안 이루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인성이 괜찮고. 네. 뭘 바라세요? 아이가 착하길 바라세요? 아니면 공부 잘하길 바라세요?
저는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으로 크길 그러니까 바랍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건강한 사람. 착하고 사람. 건강,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인성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네.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인성은 기록상으로 보면 다 착해요. 네. 구분이 안 되니까 네. 인성 다 착하니까 그다음 남은 게 공부 잘하기가 나왔잖아요. 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인데 네, 공부 잘하는 사람이 네.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그 예전에는 석차가 수능처럼 네. 이제 점수가 촘촘한 경쟁을 하는 이런 방식이 있어요. 그다음에 학교 성적은 9등급으로 되어 있어서 4%까지가 1등급, 뭐 그다음에 11%까지가 2등급 이렇게 이제 구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100명이라면 1등과 2등의 차이가 없는 거죠. 1등과 4등도 차이가 없고 같은 1등급이고. 근데 종합전형은 얘가 1등급이고 얘는 2등급인데 2등급이 더 괜찮아 보여? 이럴 수도 있어요. 네. 얘는 책을 많이 읽어서 문제 풀 시간이 없는 바람에 아마 이렇게 됐나 봐. 혹은 시험 문제 풀다가 뭐 마지막 페이지를 안 풀었나 봐. 뭐 OMR 카드에 옮겨 쓰는데 네. 실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바꾸다가 네. 제대로 기록이 안 된 걸 내 가지고 성적이 나쁜가 봐. 이런 네. 여러 가지 문제 정황을 고려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이므로 네. 시험 한번 망쳤다고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역량을 기르는 데 집중하세요. 또 한 가지는 성적만 보고 뽑는 건 아니고요. 그 학생이 어떤 부분에서 잘할 수 있는지 하는 것들도 보는데 이건 공대를 가려면 필요한 과목이 이제 수학, 물리, 화학 이런 과목들은 아주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그것만 잘하면 가냐? 또 그런 건 아닌 거죠. 어떤 아이는 뭐 책을 잘 내요. 어떤 아이는 노래를 잘 불러요. 뭐 어떤 아이는 사회를 잘 봐요. 이런 개인적인 능력들도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거든요. 네. 두 가지를 다 가지고 네. 학교 다니면서 잘 길러라. 학교 교육 활동에 잘 참여하는 것이 네. 입시의 지름길이다. 이게 네. 이제 입학사정관이 알고 있는 별거 아닌 네. 아유, 별거 아니라뇨. 별거 아닌 건데 그러니까 문제 하나 틀렸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우선은 그렇죠. 책을 많이 읽으면 도움이 되고요. 네. 네. 자, 입시 비밀까지 저희가 여러분께 조금 안내를 해드렸고요. 저희가 사전에 여러분께 질문 이벤트를 또 진행을 했습니다. 워낙 또 이 진동섭 선생님께서 출연을 하신다고 하니까요. 질문을 너무너무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저희가 골라서 몇 분만 질문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질문 보내주셨던 분들께는 저희가 소정의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좀 살펴볼게요. 초등학생 때부터 입시 준비를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자, 입시하면 왠지 막 고등학교 이후부터 좀 연결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어떤가요? 사실 이제 입시 설계 초등부터 시작하라는 책을 쓰니까 네. 제일 많이 많이 들었던 질문이 이겁니다. 아이들 네. 너무 어릴 때부터 잡는 거 아니냐. 네. 근데 저는 거꾸로 네.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입시를 잘 안다는 것이 오히려 학생이 적절하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네. 왜냐하면 입시는 사실 두려운 거거든요. 네. 어쩌면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어느 대학 어느 과를 나오느냐 하는 것이 네네. 사회적인 위치를 정할 가능성이 큰 사회잖아요. 네. 그래서 과도하게 집중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데 학교 공부에서 하고 있는 그 진도 수준을 잘 따라오면 네. 별 무리 없이 갈 수가 있으니까 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정보를 네. 많이 써놨어요. 네. 제가 어떤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네. 했던 얘기들 중심으로 해서 네. 사례를 들어가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네네. 초등부터 입시를 준비해라. 근데 입시가 아니고요. 초등부터 학교를 잘 다녀라. 학교를 잘 다녀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아덜덜맘님께서 책도 많이 읽고 인성도 좋아야 하고 공부머리도 있어야 하고 요즘 아이들 너무 불쌍하네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지금 대답해주신 이 답이 조금 현답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초등학생 때 딱 한 가지. 이건 꼭 해야 한다 하는 게 좀 있을까요? 우리나라 교육 과정을 조금 더 수월하게 보내기 위해서요. 라는 질문 해주셨어요. 예. 네. 뭐 딱 한 가지라는 네. 건 사실 묘약이죠. 묘약. 네. 이것만 잘하면 돼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공부뿐만 아니라 인생에는 ABC가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합니다. ABC가 뭐냐 하면 네. A가 애티튜드예요. 태도. 근데 태도라는 것이 습관에서 길러지거든요. 네. 근데 어릴 때 좋은 습관을 갖고 그것이 몸에 배서 좋은 태도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다 컸어요. 뭐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갔는데 이제부터 책을 읽어야지. 그러면 습관이 안 돼서 안 읽거든요. 네. 그다음에 뭐 인사 잘한다, 친구하고 잘 어울린다, 뭐 이해력이 있다, 네. 뭐 남을 배려할 줄 안다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로 네. 그 습관이고 태도거든요. 사고의 습관, 사고 네. 패턴들이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때 딱 한 가지 이건 친구 잘 사귀고 학교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서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네. 됩니다. 공부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오늘 숙제는 오늘 한다. 근데 숙제부터 하는 거죠. 네. 그런 게 기본적으로는 그 학생의 학습 습관을 잡는데 도움이 되는데 좋은 습관을 쭉 만들어 두고 이렇게 정해 두는 거죠. 요거는 내가 습관으로 가져야 돼. 우리 애가 이런 걸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고 일관되게 그걸 안 할 때는 이제 강력하게 지도를 하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네. 박소라님께서 습관이 곧 태도이다 라고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초등학생 때는 조금 잘 성장하면서 이 모든 과정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습관을 통해서 태도를 좀 만들어가는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ABC에 A만 했잖아요. 네. 네. C가 있어요. C. C는 뭘까요? 초이스. 초이스. 아까 얘기한 고교학점제 선택. 중학교 자유학기제. 네. 이제 지금은 2020년부터 자유학년제로 바꿨어요. 네. 자유학년제. 그것도 이제 학생에게 선택권을 준다. 활동 선택. 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선택이라는 부분이 중시됩니다. 네. B는 뭘까요? B는 뭘까요? 오늘의 주제로 얘기하면 북. 북이군요.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 넣어보세요. 뭐가 좋을지. 네. B는 선택. 드립니다. 네. B를 선택해서 쓰세요. 네, 그래서 A, B, C를 갖추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은요. 공부에 관심이 없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입니다. 아직 진로나 꿈이 명확하지 않은데도 입시 준비가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 해주셨어요. 네, 첫 번째는 초등학교 1학년은 공부에 네. 관심이 없는 게 맞아요. 정상인 거죠? 네. 유치원 때까지 얼마나 공부를 시키려고 힘드셨을까요? 아이가 싫어하죠. 네. 근데 이제 공부라는 것이 네. 이제 어떤 시점이 돼서 이제 동기가 만들어지고 그런 네. 공부가 되잖아요. 네. 제가 보니까 어떤 학생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 네. 되고 싶은 게 탤런트예요. 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우리 애가 탤런트는 되고 싶은데 공부는 안 해요. 그래가지고 뭐 한글도 잘 많이 틀리고요. 받아쓰기도 제대로 못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에게 혹시 탤런트가 되고 싶으니까 뭐 학원 다니냐 그랬더니 연기학원을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본 읽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학생이 현재 공부를 안 하는 상태일 때 어떤 동기를 줘서 공부를 하게 해야 되는데 초등학교 1학년 아이에게 동기 주기 진짜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좀 크면 3학년 학생이 있었는데 3학년 학생이 공부를 접고 탤런트가 되겠다. 탤런트가 되려면 대본을 받아야 되는데 대본이라는 게 녹화하는 날 아침에나 나온다. 맞아요. 오후 네. 녹화가 있으면. 네. 그러면 대본을 빨리 읽고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아야 되지 않냐. 네. 그러니까 진짜 빨리 읽고 빨리 파악을 해야 된다. 대본이 영어면 어떡할래? 뭐 윤여정 할머니처럼 성공하려면 영어도 좀 알아야 네. 되지 않나? 네. 밖에 수학 물리가 등장하는 이런 드라마를 찍으려면 수학 물리도 알아야 되고 뭐 어떤 때는 연주도 해야 되고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하게 되는데 네. 다 학교에서 배워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일단 연기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돼. 근데 이 동기부여라는 게 엄마가 얘기하면 애들이 잘 안 듣잖아요. 잘 안 듣죠. 네. 그러니까 누군가 아이가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아이와 이제 레포가 형성되어 있는 어떤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는 네. 거죠. 선생님, 혹은 뭐 학원 선생님, 네. 뭐 과외 선생님, 네. 뭐 이웃집 그 젊은 누구 오빠들 네,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아이에게 네. 네. 동기부여를 해서 네.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아이들이 살아가는 미래는 지금하고 완전히 다를 거라고 해요. 그래서 직업도 다 달라지고 네. 직업의 내용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이 원하는 직업 1위가 교사예요. 아, 그래요? 중학생도 교사예요. 근데 미래 사회는 AI가 가르친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애들도 그 영어나 수학을 AI한테 배워요. 맞아요. 초등학교에서. 그러면 선생님은 뭘 가르칠까요? 그러니까 지금하고 네. 다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교사가 된다 하더라도. 네. 그때가 되면 가르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교사도 있을까? 네. 혹은 교사를 한다는 것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걸까? 이런 부분에서 네. 실제로 아이의 진로나 꿈이 명확하지 않는 게 맞아요. 네. 워낙 세상이 달라지니까. 맞아요. 그런데 바뀌지 않는 건 있어요. 그게 공통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10년 동안 배우는 공통 부분. 네. 이걸 잘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2, 3학년이 되면 내가 나아갈 길 크게 나누면 내가 뭐 이공계로 갈 거냐, 의학계로 갈 거냐, 뭐 인문사회계로 갈 거냐, 경제학을 할 거냐 이런 길에 따라서 배워야 되는 반드시 끼워 넣어야 되는 과목들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가서 그걸 할 수 있게 하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입시 준비가 가능하냐? 지금 진도를 분명하게 확실히 알고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네.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네. 네. 그러니까 뭐 1학년에게 입시라는 걸로 딱 틀에 맞춰서 하는 건 아니지만 현 과정에 맞춰서 꾹꾹 잘 밟으면서 이해하면서 나가는 것, 그리고 또 동기부여가 필요한 그 시기에 적절하게 그렇죠. 이루어지는 것, 네, 네. 중요성 말씀해 주셨고요. 이린님께서 선생님 말씀이 정말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합니다 라고 댓글 달아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양승현님께서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엄마 말만 안 듣는 듯이라고 현실적인 엄마의 마음 댓글 달아주셨어요. 네, 맞아요. 동기부여가 있어야 돼요. 많은 분들께서 지금 공감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뜨거운 반응을 막 보여주고 계신데요. 저희가 미리 준비했던 질문뿐만 아니라 좀 실시간으로 함께 소통 참여해 주시는 분들의 질문도 좀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요. 아덜덜맘님, 앞서서 제가 댓글도 읽어드렸는데요. 고교 학점제 성적 평가는 어느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또 아이들이 인기 과목은 다 수강이 가능한지 이런 약간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증을 말씀해 주셨어요. 현재 발표된 바에 따르면 네.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9등급제 상대평가가 유지가 됩니다. 네. 네, 9등급제 상대평가가 있는 시기는 딱 그 1년이에요. 중학교는 그 등급이 없잖아요. 네. 근데 중학교 변함이 없이 절대평가, 성취평가제죠. 네.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주로 배우는 네. 그 선택 과목이 있어요. 네. 뭐 일반 선택, 진로 선택, 뭐 융합 선택, 뭐 이런 선택 과목들이 있을 텐데, 네. 근데 이 선택 과목들은 성취평가제로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이제 어려운 과목을 선택할 때도 좀 두려움이 좀 적어지죠. 네. 근데 현행 교육 과정에서 네. 기하, 수학의 기하나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물화생지 2, 네. 이제 1, 2가 있는데 주로 이공계열 학생들이 하는데 2 과목은 다 진로 선택 과목이라서 성취평가제로 평가를 해요, 지금도. 아, 네. 네, 이게 이제 늘어나는 거죠. 네. 늘어나는데 현재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은 그때 등급을 냈었어요. 네. 근데 올해 고3부터 안 내요. 아. 성취평가제가 올해 고3부터 적용이 됐어요. 네. 그래서 작년 학생들은 물리 2화학 2를 이수한 학생이 네. 좀 적죠. 저 네. 어려운 걸 왜 해. 근데 금년에는 네. 뭐 저거 성적도 그냥 ABC래. 네. 선생님 당연히 좀 쉽게 내주겠지. 네. 뭐 그래가지고 도전하는 학생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하면 하는 거죠. 물론 네, 뭐 필요 없으면 네. 안 하겠지만. 네. 네, 그래서 예전과 같이 쉬운 과목에만 몰려요 하는 네. 것은 좀 적어지지 않을까. 아. 왜냐하면 대학에서 이제 평가를 할 때 네. 뭐 지금이나 앞으로나 어쨌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 가는 비중이 높습니다. 네. 이제 대학은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과 모집하는 대학이 있어요. 이 모집하는 대학은 그냥 가요. 모집하는 거니까. 네. 그 대학이 쓰는 전형이 이제 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네. 미달이니까. 선발하는 대학이 있는데 이 선발하는 대학은 종합전형으로 많이 뽑으려고 해요. 네. 공부할 수 있는 생각을 갖고
앞으로도 대학에 와서도 계속 공부를 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학생을 뽑겠다는 거죠. 네. 지금 성적이 좋은 애가 아니고 네. 앞으로도 성적이 좋을 애, 네, 앞으로도 공부하고 싶을 생각을 갖고 있는 학생, 네, 그런 네. 학생을 이제 뽑으려고 하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데 그때 뽑으려고 하는 그 대상이 첫 번째 가치가 도전한 학생이에요. 어려운 과목을 선택하는 게 도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계사를 선택했어요. 윤리와 사상을 선택했어요. 네. 물리투학도를 선택했어요. 네, 네. 난 미적분을 했어요. 뭐 이런 네. 것들이 네. 어려운 걸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꿈이 있으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기본기를 닦아야 되는데 보통 교육과정, 그러니까 네. 일반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이 안에서는 어려운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도전인 겁니다. 네. 더 이상을 할 필요는 없고요. 아. 더 이상은 대학 가면 다시 배워요. 아, 네. 그러니까 그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께서 조금 그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도전할 수 있는 네. 그런 태도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질문 또 들어왔는데요. 양승현님께서 초등 아이들이 문해력을 향상시키게 해주려면 어떻게 조금 현실적으로 부모님께서 도와주시면 좋을지 질문을 해주셨어요. 뭐 결국은 문해력이라는 게 일단은 어휘력을 높이는 것이고요. 네, 두 네. 번째는 그 어휘가 기본이 되어 있는 문장을 이해하는 거고 단락을 이해하고 전체 글의 흐름을 이해하는 그런 순서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초등학교 4학년쯤 돼야지 뭐 교과서에 좀 큰 활자로 한 5페이지? 뭐 이런 정도의 길이의 글이 나옵니다. 네, 네. 그래서 어릴 때는 긴 글을 파악하는 능력이 아무래도 떨어지죠. 그러니까 일단 책 읽는 시간이 많아야 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얇은 책을 여러 권 읽혀야지 아이가 나 10권 읽었어, 나 100권 읽었어 네.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한 5학년, 6학년 이렇게 가면 네. 나는 300페이지짜리 읽어냈어. 뭐. 이제 이런 힘이 생기죠. 아. 긴 동화책. 네. 뭐 옛날 번역 동화 많이 읽던 시절에는 뭐 로미오와 줄리엣을 읽었어, 네, 네. 뭐 몽테크리스토 백작을 읽었어, 네. 뭐 그런 것 되게 굉장히 두껍잖아요. 네, 네. 그림도 별로 없고 그런 책 정도를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이제 생겨야 되는데 그 전 단계에서는 네. 이제 책 읽어주기, 네. 책 읽은 다음에는 이제 학생이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기, 그러니까 토론 논술로 이어지는 거죠. 네, 책을 네. 읽으면 독 활동을 꼭 하세요. 아. 근데 초등학교 한 4학년쯤 되면 같이 같은 책을 읽고 이야기하기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10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10사람이 한 권의 책을 읽고 같은 한 권의 책을 읽고 네. 뭐 문답, 대화, 토의 토론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네. 효과적이다. 뭐 이런 모토를 가진 네. 그런 모임들이 예전에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학생이 책을 선택하고 읽고 그다음에 토론하고 글 쓰고 네. 여기까지 아. 해야지 되고요. 네. 또 꼭 따라오면 이렇게 따라오죠. 책을 읽는 정독이 좋아요, 다독이 좋아요. 그쵸. 교과서에 궁금하시죠? 네. 학교 책에 있어요. 학교를 참고하시고요. 네. 근데 책은 언제까지 읽어줘야 돼요? 이런 질문도 많이 네. 하십니다. 책은 언제까지 읽어줘야 되냐면, 아이들이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을 듣잖아요. 네. 듣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책을 읽어주는 시기가 듣고 잘 이해하는 시기가 될 때까지는 읽어주는 게 맞다. 근데 책을 읽어주는 것도 네. 쉬운 책, 어려운 책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뭐 시사토론 프로그램에 나오는 말을 듣고 이해했어요. 뭐 그런 정도는 되는 수준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뭐 4학년 때까지 읽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또 이런 말도 하죠. 여학생은 2학년 때까지만 하면 되고 남학생은 4학년 때까지 해야 돼요. 저도 아들 엄마여서요. 말귀를 못 알아듣거든요. 네. 아, 맞아요. 그런 말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독서에 대한 중요성은 뭐 강조해도 계속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은데 그런데 또 질문을 해주셨어요. 티키타카 조남매님께서 책은 많이 읽는데요, 아이들이. 근데 글을 잘 못 쓴다고요. 결국엔 또 서술형 논술 뭐 이런 입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글을 좀 잘 썼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좀 방법이 있을까요? 첫 단계에서 글씨 쓸 힘이 손가락에 있느냐가 문제일 거고 네. 정교하게 글씨 쓸 수 있냐가 문제인데 네. 초등학교 1학년이면 선 똑바로 긋기 뭐 이렇게 그림 그린 연습하잖아요. 네, 색칠 네. 연습 네. 그런 거 이제 글씨 쓰기 기본이고요.
아이가 이제 좀씩 커가면서 스마트폰에다가 엄지손가락으로 글씨를 쓴다든가 아니면 지금 온라인 학습도 많이 하니까 네. 온라인으로 할 때 그 키보드로 치잖아요. 네, 글을. 손글씨를 안 쓰게 되는데 네. 어릴 때는 이렇게 그림 일기를 그리고 음. 이제 밑에다가 글씨를 쓴다. 네. 근데 대충 길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면 그 곱하기 2 두 네. 줄. 아, 두 줄이요? 네, 오늘 참 보람이 있었다. 왜냐하면 어쩌고 어쩌고 이렇게. 오. 2학년은 4줄, 3학년은 6줄. 네. 그렇게 그 정도 쓰고 그 이상 쓰다 보면 네. 근데 중학생쯤 되면 A4 한 장쯤 쓰겠죠. 오. 근데 중학생은 글씨 크게 써요. 네, 아직은. 네, A4 한 장에 뭐 기껏 해봐야 뭐 열 몇 줄 쓰게 되는 거죠. 네, 그죠? 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매일매일 펜을 들고 글 쓰는 습관. 그러니까 일기를 쓰는 것도 왜 네. 엄마 시대에는 그거 있지 않았나요? 네, 어떤 두 개의 일기장. 두 개의 일기장. 두 개의 일기장이라는 아, 네, 네, 프로그램이 저 기억나죠? 기억나는 것 같아요. 네. 386 시대에 있었던. 여기서 또 386 나이가 컴퓨터. 공개가 되네요. 네. 근데 아마 요즘 엄마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집에 그 386 컴퓨터나 486 있었으면 네. 두 개의 일기장이라는 게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서 그거 쓸 때 반대했어요. 네. 왜냐면 일기는 일기장 공책에다가 손으로 써라. 네, 네. 그래야지 글 쓰는 실력이 늡니다. 네, 그런 네. 정도. 예. 아, 그렇군요. 습관이죠. 아, 이것도 역시 습관이네요. A, B, C 중에서 A. 예, 지금도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만약에 수업을 하면 네. 고학년이면 수업하는 내용을 메모해 가면서 쓰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그 다시 한번 말로 할 수 있어야지 되고요. 네. 말로 설명할 수 있은 다음에 음. 그 내용을 글로 써보면 네. 굉장히 큰 공부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꾸준히 쓰는 글쓰기가 중요하겠군요. 아덜덜맘님께서 그렇죠. 댓글 달아주셨고요. 양승현님께서도 매일 손으로 글쓰기, 특히 일기 이렇게 해서 잘 답변 듣고 다 마음에 새겨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질문을 뭐 더 받아볼까요?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벌써 선생님 시간이 거의 이제 다 끝나가서 아, 네. 저희가 소통 많이 해주신 분들 저희가 추첨해서 선물로 선생님이 직접 내신 이 책 좀 이렇게 들어주시겠어요? 직접 사인까지 하신 이 책 선물로 드릴 겁니다. 자, 10분 저희가 선정을 했어요. 자,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아덜덜맘님, 도토리TV님, 양승현님, 티키타카 조남배님, 영희쌤TV님, 정혜윤님, 박소라님, 희리춘님, 알콩님, 이린님 축하드립니다. 10분 선정되셨습니다. 자, 이렇게 댓글 열심히 달아주시고 소통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요 책 저희가 3권 중에서 여러분께 선물로 드릴 겁니다. 지금 호명되신 분들께서는요, 선정되신 분께서는 영상 하단 보시면 더보기란에 링크가 있어요. 그래서 링크 누르시고요. 정보 입력해주시면 저희가 댁으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오늘 벌써 너무 시간이 빨리 지나가 버렸어요. 우리 스행님 말씀 전적으로 네. 믿으면서 한 40분 동안 소통하니까 확 다 지나가 버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소감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할까 해요. 아, 예. 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 엄마가 좀 게을러져야지 아이의 실력이 늘어요. 네. 근데 애는 워낙 느리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바로 해주고 싶죠. 더군다나 요즘에 교과서가 네. 활동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네. 학생들이 뭐 해야 될 게 많아요. 모든 과목이 과제가 있고 네. 해야 될 게 네. 많거든요. 네. 그럴 때 아이가 좀 힘들어해도 하도록 내버려 두셔야지 네. 그 엄마가 대신해주면 나중에 결국은 엄마가 대신 살아줄 수밖에 없다. 네, 좀 네. 엄마는 말로만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고 코치하는 그런 수준에서 그치셔야 된다는 거죠. 네. 게으른 주부가 화초를 잘 기른다. 이런 모토가 있습니다. 네. 자, 기다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너무 아쉽지만 스행님은 좀 보내드려야 할 것 같고요. 예. 저희는 여기서 초등교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는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선생님과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